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장애 지원 시설들을 포함한 의료 환경 내에서 거의 모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는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방문객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1차 및 긴급 진료시설, 병원들, 노인 주거시설 및 장애인 돌봄 시설로만 적용됩니다. 미생물 학자인 수지 와일즈 박사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공중보건 조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위 환기가 잘 된다면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접객 산업의 비즈니스들은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NZ에 인터뷰한 오클랜드 시민들은 코비드19 사례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의무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석 전염병 학자인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다방면에 걸친 마스크 착용 규정의 필요성이 사례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노인 요양원이나 의료시설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일부 환경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경제학자들은 뉴질랜드의 주택시장 침체를 세계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FT 오스트레일리아 앤 퍼시픽의 닉 필즈 기자는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뉴질랜드 집값이 43%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하면서 뉴질랜드 시장은 주택 붕괴가 임박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다른 시장에게 탄광소 카나리아 위험을 알리는 조기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집값은 이번 분기에 신용 경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 3.5% 하락했습니다. 필즈 기자는 뉴질랜드의 주택시장이 이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초미의 관심 속에 있다면서 그는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뉴질랜드의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기존 주택에 대한 가치 하락에 직면하고 건축 비용 상승으로 신규 주택 마진율이 감소함에 따라 단독주택 개발업자들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신규 건축 공사가 지난해 7월 대비 4.1%, 2020년 7월 대비 27.5% 증가하는 등 현재 건축 산업이 직면한 역풍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낙관론을 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12개월 동안 허가받은 신축 공사 총액은 이전 12개월 기간에 비해 16.9%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7월에 허가된 신규 주택 4,100채와 추가로 2억 1,300만 달러의 주거지 변경 비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7월에 허가된 주거지 건축 공사 총 가치가 19억 2,800만 달러로 작년 7월에 비해 6.9% 증가한 것입니다. 7월까지 12개월 동안 허가된 주거용 건물 공사는 이전 12개월 기간에 비해 18% 증가했습니다. RNZ의 공식 정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관리들은 뉴질랜드가 얼마나 많은 연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4월에 뉴질랜드는 마rsden 포인트 정유소가 처리를 종료한 후 유조선 수입 연료에 완전히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의 가스관 폐쇄로 식량과 연료의 국제 공급과 가격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원 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운송 및 물류 경로는 전염병으로 인해 계속 병목 현상을 겪었습니다. 3월에 에너지부 장관인 메건 우주는 관리들에게 필수적인 석유 보유량에 대한 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는 RNZ에 그 이후로 우주 장관에게 2번의 브리핑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은 장관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보고서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코트라 뉴질랜드 취업박람회가 9월 8일 목요일 힐튼 오클랜드에서 개최됩니다. 멘토링 세미나와 부대 행사로 고용법과 비자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포지션에 신청하셔서 뉴질랜드에서 취업의 기회도 잡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부가 피부과 분야 종사자 수 부족에 대한 경고를 처음 받은 지 8년 만에 의료 종사자들은 사태가 위기를 넘어 확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의 협회 이사 세라 달턴은 남섬에는 사실상 피부과 의사가 없고 남섬 공립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으며 국제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필요한 피부과 의사의 수의 약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고 뉴스허브에 말했습니다. 국제 공고에 따르면 뉴질랜드 인구 8만 명당 1명의 전임 공공 피부과 의사가 요구되며 이는 총 64명의 전임 공공 피부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28만 명당 1명의 피부과 의사로 18명이 있으며 4만 6천 명당 1명의 피부과 의사가 있는 호주와 비교됩니다. 크라이스처치에 기반을 둔 피부과 의사 그란트 벨라니는 높은 피부암 발병률로 인해 뉴질랜드는 호주처럼 피부과 의사의 수요가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행 산업은 팬데믹 이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의 관광 산업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는 올해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30%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N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유럽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36% 감소했습니다. 관광객 수가 2년 전보다 90% 감소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전망은 더 긍정적입니다. 뉴질랜드 관광산업의 앤 마리 존스는 현재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의 약 50%로 보고 있으며 여름이 되면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3원 9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2원 2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5원 62전입니다.